안녕하십니까.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원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자,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운동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사실 보통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자 그러면 엄청 좀 복잡하고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런 바른 자세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운동을 선택하시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세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바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잡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몸을 바르게 잡는 게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를 이 척추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어떤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이제 편하게 속근육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런 속근육들이 있는데 그 속근육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뭐 힘을 주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긴장 자체를 유지하면서 이제 척추를 연결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른 자세라고 한다는 거는 그 근육의 그 속근육의 긴장이 잘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그 형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바른 형태를 유지할 때 그 부분은 바른 자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보면 바른 자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있다가 맨날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자세하라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서 딱 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난 바른 자세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바른 자세를 만들게 된 게 겉에 있는 근육을 내가 갖다가 내 몸을 잡아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겉에 있는 근육들은 안에 있는 속근육과 다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내가 힘을 주고 빼고 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부러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겉근육은 단점이 뭐냐면 근육이 힘은 센데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딱 잡아놓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느 순간은 힘이 들죠. 힘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뭐 다른데 뭐 신경을 쓰고 이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은 의식적으로 그걸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자세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속근육 자체의 근육의 긴장이 떨어지면서 척추를 제대로 못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바른 자세를 계속 교육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계속 교육을 합니다. 자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 자세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꾸 인지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바른 자세를 저희가 알려드려도 어차피 그걸 길게 못 합니다. 왜? 힘드니까. 왜냐면 내 의식적으로 써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교육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치면 등산을 갈 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은 수풀이 무성해져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그 길에 어느 정도 길이 닦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로 있다가 바른 자세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내 뇌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바른 자세를 하기가 조금씩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저희가 자꾸 강조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근육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근육이라는 거는 20분 이상 같은 자세를 하게 되면 근육이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20분 이상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20분 있다 팔을 펴려고 하면 잘 안 펴지죠.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앉아서 공부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거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펴려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안 펴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척추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쁜 자세를 오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사실 교육하는 측면이 일단 초기에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바른 자세를 자꾸 반복을 하면서 내 몸에 자꾸 좋은 그런 자세에 대한 인지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잘못된 자세를 해서 근육이 다시 굳어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하는데 바른 자세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부정한 자세에서 계속 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러다 힘들면 무너졌다가 또 바른 자세를 하면 또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다른 근육이나
물론 다른 근육의 어떤 그 척추의 안정성과 관련된 그런 근육들이 활성화가 많이 잘 되게 되면 정말로 바른 자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시판되는 그런 바른 자세와 연관되는 그런 보조 기구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 기구들은 사실 이제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그 의자를 뭐 앉음으로 인해서 내 몸한테 바른 자세에 대한 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쁜 자세를 했을 때 내 몸에 가해지는 그런 쓸데없는 부담 같은 걸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그런 의자들은 당연히 보조적인 역할에 사실 국한됩니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바른 자세를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언젠가 그 바른 자세 그 의자를 빼버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바른 자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 함께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운동을 하는 목적은 근육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내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척추나 그런 관절 부위에 그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히 살려고 하는 게 사실 운동이죠. 근데 운동을 할 때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니까 환자분들한테 운동하시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자기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실례로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신데 등산을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운동을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할 때 내가 이 운동이 예를 들어서 자 등산이라고 치면 등산은 올라갈 때 당연히 운동의 그 강도가 큰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의 발달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운동 자체가 강도도 세지만 당연히 그만큼 내 몸에 가해지는 부담 자체도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실 전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등산을 가는 건 내 근육이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내 몸이 나빠지는 속도냐 빠르냐 서로 내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내 몸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여서 근육이 생기는 속도가 빨랐던 분들은 등산했더니 나 허리 아팠었는데 안 아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등산했더니 나 더 아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근육이 생기는 속도가 조금 더 생기는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운동을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운동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을 아주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운동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운동이 내가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강화시키고 싶은 근육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은 이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에 부담을 주는 게 크냐 적냐를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이 아플 때 운동을 보통 뭐 걷기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자전거 같은 걸 탈 수 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무릎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걸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걸으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자전거를 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자전거를 타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단 운동을 선택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 내가 만약에 걸을 때 아프다 그러면 사실 걷기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난이도를 낮춰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적어지는 그런 뭐 실내 자전거 강도를 낮춰서 실내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아니면 물속을 걷기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걷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 걸어도 되냐고. 인터넷 보면, TV 보면은 의사들이 다 걸으라 한다고, TV에서는. 근데 뭐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몸 상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그런 근육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운동도 어떤 절대적으로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게 없으니까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걷기, 뭐 아니면 뭐 수영,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 중에서 내가 했을 때 내 몸에 부담이 제일 적으면서 뭔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이제 활성화되는 느낌이 큰 운동들 위주로 해서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세와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두 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바른 자세가 돼야지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자세,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